아유, 호떡 맛있게 생겼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5개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먹고 가야겠다. 시장하는 경자씨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린 아주 위험한 곳인데요.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고소한 기름 향기에 오늘도 100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을 누가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안 되겠지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살아야지. 아프면 더 못 먹으니까 안 먹어야 하는데 자꾸 더만 먹고 싶어요. 여성의 경우 50대 이상이 되면 2명 중 1명꼴로 고지혈증을 갖고 있을 정도죠. 장경자 씨 역시 두 질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데요. 아이고 맛있게 생겼는데 사야나 말해야나.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걸로 네, 맛있게 보이죠? 맛있게 생겼어요. 오늘 이런 거 전 같은 거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지요. 조금 안 먹어야 하는데 튀김 종류를 워낙 좋아해서 그 시장을 안 나와야지. 나오면 눈이 보이면 다 사고 싶어갖고. 지긋지긋한 고지혈증과 고혈압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장경자 씨. 아유, 호떡 맛있게 생겼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5개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먹고 가야겠다. 시장하는 경자 씨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린 아주 위험한 곳인데요.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 고소한 기름 향기에 오늘도 100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을 누가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안 되겠지 뭐 어떻게 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살아야지. 아프면 더 못 먹으니까 안 먹어야 하는데 자꾸 더만 먹고 싶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자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것도 속상한 일. 다음번엔 이 달콤한 유혹을 반드시 거절하리라 다짐하며 시장을 나섭니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항시 발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10분을 못 걸어요. 나도 걷고 싶은데 그래갖고 도라를 잘 안 다니니까 이렇게 살만 찌네요. 저리고 이게 여기는 막 한쪽이 더 저려갖고 이렇게 손 여기 다 병이라는 병은 다 생기고 이제 엊그제 검사 오니까 동맥경화도 생겼다고 하던데. 집으로 향하는 10분 남짓의 거리도 중간중간 쉬었다 가야 할 만큼 관절 건강도 나빠졌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가볍게 생각한 고지혈증은 몸 곳곳에 상처를 내고 있었습니다. 또 진단서가 많네요. 많아요. 이거 이제 허리도 2번이나 했지. 고혈압의 당뇨, 지방간 등 빽빽하게 기록된 각종 질환들 종합병원이 따로 없을 정도인데요. 건강에 자신 있었던 지난 시절 갱년기를 지나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칠로 살이 찌니까 뭐 모든 것이 다 체중 때문이지 뭐 고지혈증도 못 걸어서 그런데요. 운동하고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데 뭐 10분을 못 걸으니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 통계의 자료를 보면 여성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완경 이후에 급증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50세 이상의 여성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여성 호르몬 수치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갱년기 때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혈관 건강이 예전보다 이제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혈관이 예전보다 경직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몰라요. 그게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다가니 하도 막 머리가 나는 골 아픈 건 잘 몰랐는데 여기가 막 찔렀어요. 꼭꼭 찔러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이. 급기야는 뇌동맥이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까지 찾아왔습니다. 무려 40여 바늘을 꿰맸던 대수술,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던 시간이었죠. 이후 식사량도 줄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경자 씨.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국수와 김치, 점심의 전부입니다. 이것저것 차려 먹기 번거로워 간단하게 국수나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는 경자 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밤에 1시에 텔레비전 나오는데 국수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 밤에 일어나서 조금 삶아서 부쳐 먹었다니까. 그러면 아침에 텅텅 먹었고 눈도 안 떨어지는데.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심해진다는 식탐. 전도 사온 것 좀 한번 먹어봐야겠네. 이 모든 것들이 경자 씨의 혈관에 차곡차곡 쌓일 텐데요. 전에도 기름들이 많지 않나요, 저기? 많아요. 근데 뭐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안 땡기는 건 못 먹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간단한 집안일도 힘에 부친 지 오래. 그치. 조금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가 절로 나는 장경자 씨의 하루하루. 안 그랬는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닫고 이제 수술을 막 한 10번 하다 보니까 몸이 닫고 더 안 좋아지고 등치는 살은 찌고 누가 겉으로 봐서는 아픈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죽겠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 특히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문제입니다.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고지혈증은 심뇌혈관 질환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 위험성은 알고 있지만 정작 중성지방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 현실. 중성지방 산성도 아니고 그걸 중성이라 그런 거 아니요? 많이 듣긴 했는데요. 나쁜 걸로만 아는데 콜레스테롤 아니에요? 고지혈증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이 중성지방입니다. 혈액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체내에 너무 많을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남은 중성지방은 혈액을 통해 떠돌면서 지방 조직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간 등 온몸 구석구석에 쌓입니다. 지방에 쌓이면 지방간, 근육에 쌓이면 근육 기능도 감소되고 염증 물질을 분비하면서 당뇨나 고지혈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뇌졸중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죠. 우리는 고지혈증과 함께 뇌졸중을 앓았던 54세 김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행위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싶어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보는데요. 우리 딸이 뒤에는 날씬한데 배가 너무 나왔다고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각해요. 이 뱃살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최고로 많이 뺐을 때 78kg였는데 지금 91kg. 순식간에 느는 것 같아요. 그냥 괴로워요, 저도. 20년이 넘도록 고지혈증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김은주 씨. 큰일을 겪은 후 하루 10분이라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힘들다. 그만해야겠네. 마음과 달리 따라주지 않는 몸 상태. 집에 가는 길에 다리는 천근만근. 살을 빼야 되는데 이게 다 살이 문제네. 짧은 시간이라도 움직인 것 자체로 위안을 삼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10,000번은 꼭 걸었거든요. 이제 체중이 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늘은 상태에서 걷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쉬고 있어요. 은주 씨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꼭 한다는 마사지. 뇌졸중 이후 꼭 실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이게 갈살하고 마사지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빗어주면은 혈액순환도 되고 여기는 경동맥이거든요. 머리 아플 때 이럴 때 하면은 시원해요. 33살 된가 택시를 해가지고 3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근데 애들을 혼자 키우고 있을 때라 좀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술로 살고 아침에 그 전날도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발음이 꼬이고 한쪽에 힘이 안 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이 덜 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수원의 병원에 갔더니
여기 MRI 찍었는데 여기 턱 밑에하고 머리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 그때 판정을 받았어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면서 뇌가 손상받는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응급을 요하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좁아진 혈관에 피가 응고되면서 생기는 혈전이 혈관에 따라 이동하면서 뇌혈관을 막히게 하는 것인데,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혈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은주 씨 역시 뇌졸중 발병 당시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부터 여기 왼쪽이 4살 같지 않고 이렇게 감각이 좀 둔하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면은 좀 잘 못 일어나요. 근데 온몸이 막 저리고 막 그런 현상은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내기 바빴던 30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은 은주 씨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원래 마른 체질은 아니었는데 택시를 하면서 점점 살이 찌고 105kg 쓰러질 당시 제가 105kg까지 갔었거든요. 택시라는 일이 그렇잖아요. 손님이 타면은 제때 밥도 못 챙겨 먹고 이렇게 먹을 때 왕창 먹고 제가 진짜 손이 덜덜덜 떨려야 밥을 먹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막상 쓰러지고 보니까는 나는 이제 이대로 못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게 막 절망적이었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오후 점심 준비가 한창인 은주 씨의 주방. 듬뿍 기름을 둘러 볶기 시작하는군요. 그냥 어묵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진 터라 밥을 양껏 넣었습니다. 잡곡밥은 잘 안 먹어요. 식감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별다른 반찬이 필요하지 않아 볶음밥을 즐긴다는 은주 씨.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그녀의 식사 메뉴는 대부분이 이 정도입니다. 맛있겠네. 시장이 반찬인지라 밥때가 늦어지면 간단한 볶음밥도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게 된다는데요. 좀 몰아서 먹는 편이에요. 아침은 그냥 간단히 때우고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2-3시쯤 배고파가지고 몰아서 먹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좀 손이 덜덜덜 떨릴 때가 있거든요. 5분도 지나지 않아 바닥을 보이는 그릇.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폭식하는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저혈당에 빠지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음식점에 가면 무조건 많이 시켜요. 근데 다 먹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좀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지혈증은 은주 씨의 삶에서 멀어질 수 없는 형편. 고혈압, 당뇨, 고지혈, 혈액 묽게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한 7, 8개 먹었죠. 30대 때부터 먹었으니까 벌써 한 25년 됐죠.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내가 살 빼려고 1년 6개월 동안 빵집에 잘 안 갔는데 빵집에 들어가서 냄새만 맡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빵을 좋아했는데 근데 1년 6개월 유지했는데 야금야금 또 빵하고 떡 먹기 시작하니까는 도로 8kg 찌더라고.